5월 14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쟁의 기관차 2020년 4.5로 생활의 당과 투쟁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선봉에서 자주통일과 민중민주의 새 세상을 앞당겨야. 남코리아의 경제 위기와 민생 파탄의 근원인 경제의 예속성과 기형성을 극복하기 위해 자립성과 균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여기서 남북의 통일경제, 공동번영의 공영경제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며 이러한 방향에서 자립경제, 균형경제도 강화되게 된다. 또 코리아의 전쟁과 분단의 원인인 전쟁의 화근이자 분단의 근원인 제국주의, 미국의 군대를 이 땅에서 철거해야 한다. 결국 경제 위기와 민생 파탄의 최대 피해자이자 전쟁과 분단의 최대 피해자인 노동계급이 전체 민중의 중심이 되고 선봉에 서서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고 민족의 자주와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는 새 세상을 앞당겨야 한다. 노동계급은 이 땅의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을 해결하는 데서 영도적인 역할을 하는 유일한 계급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도 역량이며 사회 변혁을 끝까지 수행하는 가장 변혁적인 계급이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계급이 이 역사적 임무를 자각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가 바로 스스로의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해 스스로 운명을 결정적으로 개척하는 변혁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9년 4월 29일 9월 코리아 국제포럼 세계노총과 장기투쟁노조가 함께하는 국제 컨퍼런스 결론 중에서 친외세 반노동기업 삼성자본 환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삼성보관업 노동자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수백일째 강남역 사거리에서 철탑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으며 삼성생명 암보험 피해자들도 투쟁하고 있다. 정부, 언론에서 계속 코비드19 확진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며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하루에도 3명씩 죽어가는 사회가 바로 남코리아다. 삼성은 살인 공장임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관심도 없다. 세습 경영, 불법 경영, 무노조 경영, 노동자 탄압, 노조 탄압, 이재용을 처벌하라. 국정농단 드러났다. 악패 정권과 결탁해 노동자 민중 기만한 이재용을 구속하라. 삼성공화국 필요 없다. 노동자 죽이는데 앞장서는 삼성자본 해체하라. 경제자립 무너뜨리는 친외세 반노동기업 삼성자본 환수하자. 노동자 민중 단결해 외세를 몰아내고 반민중자본 환수 민중복지 실현하자. 노동자 민중 단결해 민중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 실현하자. 2020년 2월 26일 삼성노조 수요 집회 중에서 전총 조합원 발언. 영세유니온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위에 세계노총과 함께하겠다. 우리가 소외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진보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세계노총에 가입하게 돼 기쁘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나와 같은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다. 이들은 조그만 공장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눈치 보며 노동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땅의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세계노총과 함께하겠다. 2018년 10월 28일 남윤호 영세유니온 위원장. 실업유니온 5대 목표. 1. 실업, 반실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고용 안정. 2. 생활임금 보장, 죽거나 다치지 않을 권리 쟁취, 저녁 있는 삶 유지. 3. 노동자와 민중의 민주주의적 정치 참여의 보장. 4.
반민중 재벌 자산과 반민중 외국 자본의 환수와 정부,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 5.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 건설과 우리나라의 평화, 번영, 통일 지향. 친일파 권력형 비리범 재산 환수에 실업수당 월 50만원 지급. 친일파 권력형 비리범 재산 환수에 매월 실업수당 50만원 지급하라. 경제위기, 민생 파탄으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린 지 오래다. 실질 실업자는 300만 명, 비정규직은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청년 3명 중 1명은 완전 실업자로 고용률이 42%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임금 대비 300인 미만 비정규직 임금은 40.3% 수준이며 청년, 여성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는 비정규직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며 내년 최저임금도 2.9% 인상된 8,590원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요원하다. 특히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임금인 생활임금이 시간당 1,148원인 사실은 다수의 노동자 민중이 발전권은커녕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실증한다. 실업자는 완전 실업자고 비정규직은 반실업자다.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32조를 비롯해 존엄성, 행복 추구권과 같은 헌법적 가치에서 철저히 소외받고 있다. OECD 노인 빈곤율 1위며 청년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인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더 이상 실업, 비정규직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며 생존권, 발전권을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최소한의 권리다. 친일파와 권력형 비리범의 재산을 환수해 실업수당 50만원 지급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범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의 비리자금은 무려 수백조 원에 달하며 을사오적 친일파 후손 재산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40조 원에 달한다. 나라와 민족을 팔고 민중을 억압 착취한 대가로 천문학적 액수의 부를 축제한 친일파와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로 국고를 사유한 권력형 비리범의 재산을 환수해 원래 주인인 노동자, 민중에게 돌려주는 것은 정당하며 정의로운 일이다. 우리들은 당면에 실업수당 50만원 지급 캠페인을 벌이며 청원운동과 입법활동으로 실업문제 해결의 지름길을 개척할 것이다. 이길 위해서 모든 실업자, 비정규직의 노동자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노동권의 기본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온 사회에 관철되도록 헌신하고 분투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는 하나다는 정신으로 노동자,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이 땅 위의 모든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고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앞당길 것이다. 모든 실업자에게 매월 50만원 실업수당 지급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친일파 권력형 비리범 재산을 환수하라. 2019년 8월 29일 서울 정부 종합청사업 서울유니온, 실업유니온, 영세유니온, 민중민주당 노동자위원회. 전총 노동자 민중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우리는 세계노총 남코리아 지부가 전평 해상 이후 끊어진 변혁적 노동운동의 맥이 이어진 오늘 실업자, 비정규직을 비롯한 남코리아의 모든 노동자들이 변혁과 국제주의의 기치 아래 힘있게 단결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한다. 우리는 전태일 열사의 그 정신 그대로 청계 피복노조를 만들고 전노협을 만들던 당시의 마음가짐으로 조직하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 민중이 정치와 경제의 주인이 되는 새 세상을 반드시 앞당겨 이뤄낼 것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2018년 10월 28일 서울 세계노총 남코리아 지부 창립 선언문 중에서 정부 종합청사업 농성 모든 실업자에게 월 50만원 수당 지급 비리재산을 환수해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경제위기 민생 파탄으로 민중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 오래다. 특히 실업 문제를 개인 문제로 돌리는 남코리아 사회는 실업자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실업자들에게 50만원 수당 지급은 당장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우리 사회 실질 실업률은 10%대를 넘긴 지 오래며 특히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청년 고용률은 42%로 30개 OECD 국가 중 30위에 해당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모든 실업 문제가 다 심각하지만 특히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그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청년들은 결혼, 출산, 직업 등의 기본권 포기를 넘어 스스로 생명까지 포기하고 있다. 20대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사회적 타살인 자살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 장치가 무엇보다 절박하다. 비정규직은 곧 실업이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발전권 둘 다 보장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 발전권은커녕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항시적인 해고 위험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본질에서 실업자와 다를 바 없다. 실질 비정규직 비율은 이미 50%가 넘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겨우 48%에 불과하다. 특히 2016년 5월 19세 비정규직 노동자 김군이 스크린도어 수리 중에 목숨을 잃은 구의역 사건과 2018년 12월 태완화력발전소에서 홀로 밤샘 근무를 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진 24세 비정규직 노동자 김영균 씨의 삶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비정규직 문제는 생계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서 비정규직 철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활적인 과제다. 권력형 비리범과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라. 실업수당 50만원 지급과 비정규직 철폐의 재원은 이 환수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최소로 계산해도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범인 박정희, 박근혜, 이명박, 김영삼, 전두환, 노태우의 비리자금은 무려 700조에 달하며 친일재산위원회의 환수재산 상위 10명의 비용만 약 140조가 넘는다. 마땅히 노동자 민중에게 돌아가야 하는 민중의 혈세를 탈취한 권력형 비리범과 나라와 민족을 팔아넘기고 일제에 부역하며 민중을 착취한 친일파의 재산을 원주인인 노동자 민중에게 돌려주는 환수는 너무도 정당하고 올바른 일이다. 내일은 3월 1일 3.1 민중항쟁 100돌이 되는 날이다. 모든 실업자에게 매월 50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며 권력형 비리범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라는 3대 요구, 3대 구호야말로 이날을 기념하며 재개할 만하다. 우리 민중이 외세로부터만이 아니라 생존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친일파 청산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해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정의로운 3대 요구, 3대 구호를 높이 들고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완강한 철야 농생투쟁에 들어간다. 우리는 반드시 이 요구를 실현해 이 땅의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새 세상을 앞당겨 나갈 것이다. 모든 실업자에게 매월 50만원 수당 지급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권력형 비리범 친일파 재산 환수하라. 2019년 2월 28일 광화문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3대 요구 실현 철야 농성단 실업유니온, 영세유니온, 민중민주당, 노동자위원회
반일행동 가입.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 사죄하고 배상하라. 아베를 중심으로 한 일본 제국주의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헌법에 명시하려고 책동하며 우리 민족과 수많은 다른 민족에게 끔찍한 기억을 안겨줬던 침략 군대를 다시금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이 저지른 수많은 학살과 식민 지배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한 제국주의자들이 군대를 갖는다는 것은 다시 전 세계 민족을 전쟁 범죄의 참혹함에 가두겠다는 수작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문희상한과 지소미아 연장을 통해 볼 수 있듯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도 철저히 기회주의적이다. 일본의 압박에 굴복해 친일 매국 행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6일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반일행동 기자회견 중 실업유니온 청년조합원 발언. 반미 투본 가입.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 미군 철거하라. 미국, 일본 두 제국주의에 의해 110년이 넘는 동안 우리 민중에게 강요된 것은 오직 굴욕뿐이다. 특히 일제 조선 식민 통치를 방조한 미제는 광복 직후 남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며 새로운 식민지 통치 체계를 조작하지 않았는가. 제국주의로 인한 전쟁 참화와 민족 분열의 역사적 교훈은 오직 민족 단합만이 제국주의 세력을 굴복시키며 자주적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강토를 점령하고 침략 전쟁을 했던 미군은 지금도 북침 전쟁 연습과 생화학 무기 실험을 감행하고 미군 유지비 인상을 강요하는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이다. 우리 민중의 존엄을 유린하는 미군과 그 앞잡이 자유한국당을 쓸어버리는 미군 철거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은 우리 시대의 최고의 정의다. 반드시 우리는 내외 반평화 반통일 세력들을 완전 청산하고 민족해방과 조국 통일의 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식민 총독 해리스 당장 추방하라. 트럼프 정부는 미군 유지비 인상 중단하라.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 미군 철거하라. 친미 주구당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2020년 1월 20일 미 대사관 앞 반트럼프 반미투쟁본부 등 기자회견문 중에서 전총 논평 노동자 무급휴직 겁박 미군 유지비 인상 미군 떠나라. 전국 세계노총 논평 3 노동자 무급휴직을 겁박하며 유지비 분담금 인상 강요하는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주남미군 사령부가 미군 기지 내 남코리아 노동자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1. 주남미군 사령부는 파렴치하게도 1월 29일 보도자료로 남코리아 노동자에게 4월 1일부터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사전 통보했다. 2019년에도 미군 유지비 협정이 공전되면서 남코리아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가를 예고한 바 있다. 2019년 유지비 분담금이 8% 인상된 1조 389억 원으로 합의되면서 무급휴가가 시행되진 않았으나 1년 기한의 단발성 협정으로 오늘과 같은 사태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2. 트럼프 정부는 올해 유지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500% 늘린 약 5조 8천억 원을 요구하며 내외의 집중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 전략자산 코리아반도 순환 배치, 미남 합동군사훈련, 기지 오물 처리 등의 어처구니 없는 구실들을 대며 천문학적인 액수의 유지비 인상을 강박하고 있다. 이번에 미군 기지 내 남코리아 노동자들의 생계를 인질로 삼는 가장 치졸한 수법까지 동원하며 유지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중의 생명과 존엄을 유리해온 미군은 기지 내 우리 노동자 굴천여 명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짓밟고 있다. 3. 트럼프 정부는 유지비 분담금 인상과 무급휴직 통보가 아니라 미군을 철거시켜야 한다. 주남미군은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 민중을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 착취하는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이다.
오직 미군 철거와 민족 자주의 실현만이 우리 민중의 복지와 우리 조국의 토기를 앞당길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 더 이상 우리 민중을 격분시키지 말고 스스로 미군 철거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 2020년 2월 6일 서울 미대사관 앞 전국 세계노총 준 세계노총 방문. 전 세계 노동자들은 국제주의 정신으로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세계노총을 대표해 전 세계 9,500만 노동자를 대표해 우리는 남코리아 민중에게 특히 남코리아 노동 계급에게 동지적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메이데이를 기념해 개최되는 국제포럼에도 축하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전 세계 노동자들은 국제주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요구와 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투쟁을 통해 우리의 가족과 아이들에게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세계노총의 아테네 본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행사를 축하하며 전투적 인사를 보냅니다. 2019년 3월 20일 그리스 아테네 조르주마 브리코스 세계노총 사무총장 연대사 2019년 세계노총과 함께한 국제 컨퍼런스. 프랑스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6%만 노조에 가입돼 있다. 비정규직과 실업자까지 포함하면 노조 조직률은 1%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약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 노총은 현재 취약한 상황이며 계급투쟁을 추구하지 않는 다른 노동조합들과도 손을 잡고자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프랑스 정부는 사회적 권리에 대해 계속 공격을 가하고 있다. 2015년 노동법 개정 운동이 일어나 최장기간 투쟁이 지속됐지만 소수자들의 투쟁이어서 승리하지 못했다. 현재 프랑스 상황이 힘든 이유는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는 적지만 저항의 힘이 큰 코리아 민중을 생각하게 됐다. 노란조끼 시위는 민중의 요구에 동떨어진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분노로 시작됐다. 이제는 휘발유 가격을 넘어 전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요구 상황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란조끼 시위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시위가 되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프랑스 노조의 모든 지도자들은 노란조끼 시위가 처음 발생했을 때 이에 반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민중은 시위를 계속 진행했고 결국 노조의 입장이 바뀌게 됐다. 프랑스 노조는 민중의 요구가 아니라 노조를 전국적으로 조직할 것에만 관심이 있다. 투쟁의 1차적인 대상, 요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민중과 멀어지게 된다.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조가 없으면 민중은 근본적인 자기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노조 가입률이 6%라고 했지만 실업 노동자, 하청 노동자들은 거의 조직이 미비하고 이들의 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프랑스 노조의 현실이다. 이것은 마치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ITUC, 국제노동조합연합과 WHTU, 세계노동조합연맹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ITUC는 정부, 사측과의 협상으로 성과를 얻어내려는 제도적 조합주의며 WHTU는 투쟁 중심의 투쟁노동주의다. WHTU는 남미, 아프리카에서, ITUC는 북미에서 민중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과거 혁명적이었던 북미 유럽 노조가 혁명을 포기하고 과자 부스러기라도 얻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심지어 전쟁에 대해 규탄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한다. 우리가 수적으로 우세해야 하고 노조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민중에게 도움이 되는 노조가 돼야 한다. 2019년 4월 29일 9회 코리아 국제포럼 세계노총과 장기투쟁 노조가 함께하는 국제 컨퍼런스 샤울와호 세제떼 전 실업노조 위원장 발언 중에서
네, 여기까지가 오늘 필리버스터 라이브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결국 노동자가 앞장에 서서 자주통일과 민중민주의 새 세상을 앞당겨야 한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노동자의 힘은 단결된 투쟁에서 나옵니다. 단결된 투쟁은 결국 또한 조직에서 나옵니다. 조직되고 단결된 투쟁만이 결국 노동자, 민중이 원하는 민중민주의 새 세상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억압받는 노동자들의 그 주먹을 믿고 노동자와 함께 단결된 투쟁으로 민중민주의 새 세상을 앞당겨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14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